안녕하세요. 정우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국보 306호인 삼국유사를 찬술한 일현 대선사와 민족사학의 기치를 높이던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일현과 단재를 찾아서 역사란 그 민족혼의 뿌리가 되고 민족정기의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쳐놓고 영광과 치욕이 없는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자국 민족의 관점에서 치욕의 경우는 성찰의 계기로, 영광의 경우는 더욱 값진 정신세계 곧 민족혼으로 살려내는 것이 그게 상식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라 천년 중국의 오랜 영향을 받다가 망한 뒤에 고려 중엽에 들어와서 원나라의 침탈을 당하고 거란의 침탈을 당해서 고려조가 망할 때까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 사기에서는 고조선을 비롯한 상고사 2000년의 역사가 몽땅 빠져버렸습니다. 요임금과 같은 중국의 역사가 맞먹는 그런 사관이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교 사관이요 4대주의 사관에 길들여진 4대부의 4대 모아의 역사관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사인 삼국사기가 있는데도 고승대덕이자 역사가요 시인이었던 일현의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사기의 본기와 다른 별이기자 기편을 설정하여 고조선을 비롯한 상고사 2000년의 역사를 되살려 놓음으로써 우리나라 반맞는 역사의 그 위상을 정립한 것입니다. 중국과 대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근대로 들어오면서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 조선사를 편찬함에 있어서 2000년 고조선을 비롯한 상고사의 역사를 난도질함은 물론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변을 하고 식민지 역사로 시작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먹칠을 해버린 겁니다. 명언을 내걸고 목숨을 걸고 이에 맞서기 위해서 언론학자였고 언론인이었고 역사가요 작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중국 역사문헌의 결정판인 경사사집 사고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일제의 식민사관에 따른 고조선의 대동강 중심의 한반도 중심서를 뒤엎었습니다. 단재는 식민사관에 맞서는 민족사관에 기반해서 전통적인 유교사관과 개화기 일본의 황국사관의
한국사 왜곡, 아니 말살을 비판하고 전해들의 역사 인식이며 실증 사학이라는 역사 연구 방법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재의 역사인 조선 상고사 1931년에서 우리 역사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상고사의 근거 자료는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 자료인 사고전서의 바탕을 두어서 고조선의 강역을 만주와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대륙 중심설을 주장한 겁니다. 1206년생인 이련과 1880년생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살았던 시간의 거리는 약 700년이 됩니다. 두 분이 추구했던 민족사관의 관점은 우리 역사의 어떤 그 맥을 짚음에 있어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보 306호인 일연 대선서의 삼국유사이고, 이것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장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저서 조선 상고사입니다. 이제 일연과 단재가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의 공통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저술하던 그 시기는 고려 고종 18년 1231년 이후에 거란에 이어 계속되는 원나라의 침탈에 몸서리를 앓던 그런 그 아픈 시절이었습니다. 임금은 마침내 강화도로 몽진을 하고 피란을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민초들의 삶이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자존감은 질대로 찢어져서 만신창이되었습니다.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원나라로 끌려왔습니다. 땅에 떨어진 민족 정기를 살리고자 삼국사기에서 빼놓은 고조선의 역사를 되살리고 이른바 하늘의 뜻에 따라서 고조선이 세워졌고 환인과 환웅과 단군으로 이어지는 그런 천자 신선이죠. 하늘의 자손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조선 이래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정신문화의 지표가 무엇입니까? 교육법에 나타난 대로 홍익인간이 아닙니까? 앞에서 풀이한 대로 단재의 경우는 황국신민사학이라고 해서 일제들은 한국의 역사를 말살하고 한국어까지 제2외국어 조선어라고 했고 성씨까지도 말살하려던 식민 통치의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삼국사기를 빌미로 한 식민사학에 따른 한반도 중심설의 정체를 극복하고 대륙 중심설을 필두로 해서 이른바 민족사학 곧 단재사학의 횃불을 과감하게 쳐들었습니다. 한반도 중심의 역사에서 대륙 중심의 역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논란의 핵심에 낙랑군이 있습니다. 대동강 중심의 낙랑군이 아니라 요동 중심의 낙랑군이 있었다고 본 것이 단재의 학설이요 단재의 민족 사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지금 중원의 하북성, 진앙도시 혹은 그 노령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련이 태어나 민족의 정기를 되살리고 홍익 인간의 표대를 꽂은 노도와 같은 흐름은 그 차디찬 얼음장 밑에서도 흘러내려가지고 단재에 와서 다시 횃불로 타 올랐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제의 탄압으로 대련 감옥에서 다시 여순 감옥으로 옮겨서 이감이 됐습니다.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광복을 보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일제의 식민사관과 같은 흐름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청소년을 가르치는 국사교과서에서마저 고조선 상고사 단군 신화의 역사가 아닌 그런 신화여 설화의 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공공연하게 난무하고 있음은 정말 한심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강단사학에서 말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지 못하면,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면 어디 가서 누가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밝혀준단 말입니까? 단군 신화는 신화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고 그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원시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적인 흐름이었던 고음 토템에 뿌리를 내린 민족의 상고사였습니다. 사고전서의 기록과 더불어 요동반도에서 출토된 비파형 동검이나 청동 투구, 고인돌의 분포, 나아가 1990년 이후에 요하 문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홍산 문화에서 그러한 고조선의 고음 토템이라든가 천단무라든가 적석총이라든가 그런 그 C자형 옥기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명이나 국명의 유래, 굽이 전승되는 설화나 풍속에 대한 그러한 방증 자료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무형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우리 말 가운데 고맙다가 그겁니다. 고말은 바로 용비어청에 나오는 대로 곰을 말하지 않습니까? 웅진이 고마 나르니까요. 당신의 은혜가 나의 어머니의 은혜와 같고 조상신의 은혜와 같고 하느님의 은혜와 같다는 말이죠.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지키며 밝혀 나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토는 당장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적인 문화 영토를 되살려 꽃 피우고 튼실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History becomes the root of national spirit and the soil of nationalism. It is rare for any country to have no glory or disgra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 it is common sense to retrospect the moment of disgrace, and glory is more valuable spiritual word to save the national spirit. Our history is an indicator of historical development that we keep and rebuild. Even if the lost territory cannot be helped immediately,
It should reviv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territory of our nation and make flowers and bear tasteful fruits.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